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종종 사용합니다. 클래스 A를 정의할 때 그 구현 방법을 클래스 B에게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기 위해서는 클래스 A 멤버 변수를 클래스 B에게 직접 읽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나중에 클래스 A 구현 방법을 바꿔도 클래스 B의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클래스 A 멤버 변수를 클래스 B가 직접 읽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스 A의 멤버 변수 값을 돌려주거나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멤버 함수를 클래스 A에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스코어 매니저에는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 스코어라는 멤버 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스코어 매니저를 활용하는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스코어 매니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니저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매니저에 정의되어 있는 스코어 멤버를 읽거나 쓸 필요가 있다고 합시다. 스코어 매니저는 이 스코어 변수를 직접 읽거나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별도의 멤버 함수를 제공합니다. getStore 멤버 함수는 단순하게 이 멤버 변수를 읽어서 돌려줍니다. setScore라는 멤버 함수는 정수값을 받아서 이 스코어 멤버 변수에 이 값을 저장해 줍니다. 스코어 매니저를 활용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는 직접 이 멤버 변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getScore라는 멤버 함수, 저장하기 위해서는 setScore라는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setScore를 좀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0에서 100 사이일 때만 저장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테스트 스크립트 쪽에서는 코드를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멤버 변수를 하나 정의할 때마다 이 멤버 변수를 읽거나 변경해주는 별도의 멤버 함수들을 한 개씩 만들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퍼티는 사용자가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문법, 즉 멤버 변수를 읽거나 쓰는 문법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멤버 함수가 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퍼티를 정의해서 그 프로퍼티를 읽는 경우에 이것을 통상 getter라고 부르는데 get 블락 안에 함수의 내용을 기술해주면 get 블락에 정의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쓰기의 경우는 set라고 부르는데 set 블락 안에 기술한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앞에서 나온 스코어 매니저를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정의해 보았습니다.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로 underscore score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변수는 프라이빗이라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한 score라는 프로퍼티를 정의합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은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public int score 여기까지만 보면 정수형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기술을 합니다. 이 뒤가 다릅니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락을 열고 닫습니다. 이 블락 안에 get 블락과 set 블락을 기술해 줍니다. get 블락은 이 스코어 프로퍼티를 읽었을 때 수행해 줘야 될 부분을 함수처럼 기술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underscore score라는 멤버 변수 값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return underscore score라고 정의하였습니다. set 블락은 스코어 프로퍼티에 값을 저장할 때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저장할 대상이 되는 값은 value라는 키워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스코어 매니저를 사용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스코어 매니저 타입의 매니저 변수가 있을 때 매니저.score라고 하게 되면 마치 매니저 인스턴스의 스코어 멤버 변수를 읽는 것처럼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 매니저를 보면 이 스코어는 변수가 아니라 프로퍼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읽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get 블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락의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manager.score는 마치 이 매니저 안에 있는 score라는 멤버 변수에 50이라는 값을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할당문의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스코어의 밸류 값이 됩니다. 즉 50을 이 멤버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퍼티의 장점은 스코어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멤버 변수 값을 읽거나 쓰는 경우라면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t score get set 이렇게 정의해주면 컴파일러가 이 이름과 스코어 프로퍼티가 사용할 멤버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get 블럭과 set 블럭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정의해 놓았다가 추후에 기능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확장해주면 됩니다. 이에는 앞의 이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스코어 프로퍼티에 값을 저장할 때 100 이하의 값만 저장되도록 바꿔준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더라도 스코어 매니저를 사용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는 코드를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프로퍼티의 유용성은 사용자가 읽기만 가능하고 쓰지는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쓰기만 가능하고 읽지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로퍼티를 정의할 때 get 블락만 정의해주면 읽기는 되는데 쓰기는 안 됩니다. 반대로 set 블락만 정의해주면 쓰기만 되고 읽기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프로그램 논리 오류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퍼티는 프로퍼티를 접근할 때 실행되는 다양한 기능을 확장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스코어 매니저에 이 스코어 프로퍼티를 몇 번 접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카운트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스코어 프로퍼티 값을 변경할 때마다 이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이 프로퍼티가 몇 번 접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버깅이라든지 통계 작성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도 기존에 있던 다른 코드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프로퍼티 이름을 지을 때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하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멤버 변수와 프로퍼티를 구분하기 위한 이유 때문인데요. 앞의 예에 있어서 멤버 변수는 이와 같이 소문자로 시작하게 통상 많이 만들고 프로퍼티는 이 멤버 변수와 이름이 동일한 대문자로 시작되는 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활용하면 됩니다. 요약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인 정보 은닉을 활용하면서 코딩 불편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프로퍼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문법은 멤버 변수 선언문과 동일한데 그 뒤에 블락을 하나 정의하고 그 안에 get 블락과 set 블락을 정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